아, 수평님들, 유튜브 형님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어제 축이 조금 아쉬웠죠. 아, 진짜 피할 거 다 피해도 얼마나 더 피해야 되는 거야, 진짜로. 어디 있냐? 이건가? 어. 그냥 개인적으로 아쉬웠는데 고베당도 볼로냐, 울버햄튼도 그렇고 서브는 뭐 푸근하게 들어갔다 치더라도 PK가 어제는 제 편이 아니었어요. 울버햄튼도 진짜 진짜 장난치냐고 진짜로 실수로 대체 몇 골을 내주는 거야. 볼로냐도 제가 경기를 못 봤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PK 역가였다고. 참 아쉬워요 진짜. 저 고배당도 뭐 메인이든 다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번 주 계속 전체적인 해축 분석은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운만 따라주면 오늘도 뭐 올킬 되지. 아니 뭐 메인 서버 하나 들어오더라도 고배당도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거고요. 갑시다. 첫 번째 비아레알 대 지로나. 일단은 뭐 흐름 자체는 비아레알이 당연히 좋습니다. 요즘 뭐 계속 지금 이번 시즌 생각보다 잘해 좀 4위까지 올라가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여전히 결장자는 많아요. 미드필더 쪽이 그나마 괜찮다 치더라도 전방에 이제 측면에 페페, 니콜라 페페랑 특히나 이제 아요세 페레즈가 빠져 있다라는 거. 아요세 페레즈 빠져 있고 뭐 아코마치 해가지고 전방 자원에 대한 누수가 지금 있고 지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로나도 전방 자원들 치안코프나 뭐 아스프릴라 같은 전방 자원들이나 이제 미드필더 쪽에 가장 중요한 자원인 앙엘 에레라 같은 자원들이 좀 빠져 있는데 저는 요거 무승부 햄무 쪽으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승부 햄무 비아렐이 기본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 어쨌든 누수도 있고 비아렐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점 자체는 적지는 않거든요. 실점을 계속해서 지금 상위권 팀들 중에는 가장 실점이 많아요. 비아렐이 워낙 다득점 경기들을 좀 많이 했고 지로나가 뭐 득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득점을 할 수는 있잖아. 근데 기본적인 이제 좀 유럽 대항전에 대한 일정 때문에 어쨌든 좀 피로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지난 저번에 그 그라치 원정 오스트리아 원정에서 지로나가 로테를 살짝 돌렸더라고. 저는 좀 많이 돌릴 것 같았는데 살짝 돌려 살짝 한 3, 4명 주말 경기 대비해서 3, 4명 정도 바꿔 좀 많이 돌린 건가? 어쨌든 바꿨던 부분이라 2대1, 1대1, 뭐 2대2 그 라인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의 무를 먼저 보고 어느 반은 그래도 다득점이지 않겠느냐. 비아레알 경기고 지로나가 무득점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도 않고 해서 무승부의 무 오바 쪽으로 이렇게 요렇게론 보고요. 첼시 대 스톤 빌라. 오늘 NBA를 안 가서 올려갈까 고민 중입니다. 일단은 좀 그거 해보고. 요건 일단 뭐 첼시 같은 경우 전방에 이제 네트 정도 불투명에 떠 있고 그 리스 제임스 진짜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부상이면은 몇 년째 이러고 있냐? 리스 제임스가 뭐 여전히 더 부상으로 못 나오는 부분이고요. 빌라 같은 경우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미드필더 쪽에 오나나가 오늘 복귀 이슈가 있는데 이거 라인업 볼 수 있나? 몇 시 경기지? 10시만 라인업 볼 수 있긴 하네. 어쨌든 오나나가 복귀를 한다라면 빌라 입장에서도 조금 힘이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오나나랑 텔레만스 이 미드필더 조합이 빌라가 올 시즌 굉장히 좋았는데 빌라의 올 시즌 최근에 특히나 부진은 저 오나나가 빠진 것도 좀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 텔레만스의 어떤 수비적인 약점이나 좀 피지컬적인 약점을 오나나가 잘 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쉬움이 크게 있는 상황이라 잠시만요. 오케이. 그 라인업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출전할 것 같아요. 해외 쪽에서도 좀 출전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있어서 불투명이긴 한데 오나나가 어쨌든 들어온다면 빌라도 이제 2선 자원인 제이콘 램지 제외하고는 풀 스쿼드입니다. 풀 스쿼드. 그래서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빌라가 지금 흐름이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리고 또 그 주중에 있었던 유럽 대항전 같은 경우도 첼시는 저 독일 하이덴하임 원정에서 로테이션 풀 로테이션을 돌렸고 심지어 몇몇 선수들은 아예 비행기도 안 탔어요. 몇몇 선수가 아니라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은 비행기도 안 탔어.
빌라 같은 경우 홈에서 유벤투스랑 접전 끝에 결국에 무승부 했던 부분이라 체력적인 부분에서 첼시가 우세하긴 하다. 다만 빌라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풀라인업으로 나서는 부분이고, 솔직히 빌라 경기가 이게 흐름이 안 좋은 건 맞는데 저는 엄청 못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빌라가 이전 경기대에서 그러니까 조금 끝발이 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었고, 뭐 고랬던 또 상대가 어쨌든 강했던 부분들도 조금 있었던 부분이라 약간 무승부가 나올까봐 살짝 쫄리는 그런 느낌 정도는 있긴 합니다만, 이 기세상으로는 첼시가 유리해 보이긴 한다. 그래서 이거를 무승부로 볼까 첼시 승으로 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승부로 봐야 되나 첼시 승을 봐야 되나. 그래도 지금 분위기에서 빌라가 역배까지 내기는 조금 첼시도 잘하니까 요즘 어려운 거 같고, 터지면 이제 무 정도 뜨는 부분인데 첼시도 어쨌든 간에 뭐 실점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보니까 최근에도 어느 정도 사이즈 팀들이랑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전력이 있는 팀들하고 했을 때는 대부분 경기에서 실점을 하긴 했었거든요. 첼시도 무실점 경기가 없어요. 그래서 2대1이라든가 이런 스코어 좀 가능해서 되게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일반승으로 봤습니다. 다만 이건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하다. 그래서 뭐 나는 애초에 무회무를 봤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넘어가고 맨구 대 이제 에버턴. 저는 에버턴 2프렘 볼게요. 그냥 이거 어쨌든 간에 아모린 감독 글쎄요, 지난 보대 걸린 전 솔직히 내용은 나쁘지 않았어요. 맨유가. 근데 상대가 너무 약했고, 솔직히 보대 정도면은 뭐 그 와중에도 두 골 쳐넣은 게 참 웃기긴 해. 어쨌든 아모린 감독, 이 세 감독에 있어서 전술을 맨유가 데이터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지금 조금 우여곡절이 있는 타이밍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나마 이제 뭐 전반 공격수들의 득점 자체는 조금 터지고 있는 부분들은 인상적이긴 하죠. 지난 컵 대회 때도 이제 유로파 경기 때도 가르나초나 이제 뭐 호일룬 같은 애들 좀 득점포를 가동했으니까 사실 공격수들은 조금 힘을 받을 포인트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비 라인을 누굴 써야 될지는 좀 이 감독 자체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맥과이어도 같은 애들도 좀 제대로 복귀해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요로 같은 자원도 올 시즌 거액을 투자해서 사온 이제 수비수인데 부상으로 아직 뛰지도 못했잖아, 한 경기도. 요런 자원들이 좀 제대로 가동이 됐을 때 좀 더 평가하고 싶고, 에버턴이 비빌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실점 자체가 적은 팀이기 때문에 요거는 2프렘 보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파르마 대 라치오. 보드 형님 확인했습니다. 맨유 언어봐요? 아 이건 2.5라 잘 모르겠어. 3.5였으면 언더 봤을 것 같은데 2.5라 잘 모르겠어요. 2.5라서. 파르마 대 라치오는 요거 일단은 라치오가 지난 그 홈에서 루도고르츠 상대로 뭐 저는 3.5 언더만 봤었죠. 승패는 패스했고 0대0 무승부를 캐면서 조금 좋았던, 거의 뭐 전승 페이스로 지금 최근에 계속 이겼잖아. 몇 연승이야? 거의 한 7연승까지 왔다가 한번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상자들이 조금 늘어난 지금 현재 라치오의 상황이고, 수비 쪽에 누노 타바레즈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이제 베시노, 얘들은 불투명인데 제가 봤을 때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못 나올 가능성이 높고, 뭐 전방에 이제 또 블라에 디아, 얘도 이제 오늘 부상으로 좀 주포 중에 한 명인데 얘도 좀 부상으로 빠지는 부분이라 어쨌든 라치오 같은 경우 유럽 대항전에 대한 병행, 지난 주말에도 로테이션을 좀 많이 돌리긴 했습니다만 중원 자원들은 계속 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전방 특히나 공격수 쪽에서 많이 돌아가긴 했어요. 라치오가 잘 돌리고 있어. 특히 전방 공격수 쪽에서는. 근데 미드필더는 부상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계속 기행두지 뭐 해가지고 쓰고 있죠. 계속해서 선발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체력적인 이슈는 있고, 파르마가 최근에 시즌 초반에는 조금 변수들을 많이 일으키면서 뭐 승리도 자주 가져가고 했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한풀 좀 꺾인 느낌은 있어요. 일단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고 뭐 또 패배했던 경기들도 있었고 했던 부분인데 저는 비벼볼만 하다고 봅니다. 라치오의 체력적인 문제, 그리고 라치오가 어쨌든 간에 부상자가 늘어나는 부분은, 라치오의 가장 큰 단점은 뎁스가 안 좋아요. 뎁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 유벤투스나 이런 팀들은 솔직히 몇 명 좀 빠져도 세거든요. 인터밀란 마찬가지고 몇 명 빠져도 센데 라치오는 한두 명만 빠져도 뭐 미드필드에서 한두 명, 뭐 수비에서 한두 명, 공격에서 한두 명만 빠져도 뎁스적으로 확 그 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좀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정도 타이트한 부분에 있어서 파르마 같이는 아탈란타전에 전반전 2대 0인가로 끌려갔고 상당히 어려웠지만 후반전에 반등하는 내용 정도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치오를 찍을 거면 오바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차라리 이거는 파르마 프렘 그리고 오노바는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약간 엄청 좋아 보이진 않겠죠 당연히. 라치오 요즘 뭐 괜찮게 하고 있긴 했으니까. 그리고 파르마 그렇게 좋지는 않았으니까 조금 둘 다 약간 애매하긴 해. 1대1 무뜨고에서 프렘 나오고 오바가 부러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라치오가 2대1로 이기면서 프렘 부러지고 오바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약간 뭐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형님들? 이 중에 골라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고민이 필요한 라인이지 않을까. 토리노 대 나폴리. 일단 토리노가 계속해서 전방에 이제 두산 자파타 공격 쪽에 이제 에이스가 빠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득점이 많이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이제 직전 경기 몬차전에 무득점을 깼어요. 앞선 경기도 이제 3경기 연장 무득점이었는데 몬차전은 그래도 한 골 코너킥 헤딩골로 넣으면서 그나마 뭐 한 골 정도는 박았는데, 그래요. 토리노 경기 보면은 뭔가 골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지난번에 저 토리노 몬차 우리 언더 주력이었는데 진짜 뭐 코너킥으로 연속 2골 들어가 솔직히 쫄렸었는데 남은 경기 그냥 스근하게 굳으면서 1대1로 끝났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폴리 어쨌든 지금 당장의 큰 강점은 수비입니다. 이번 시즌 유벤투스를 제외하고 최소 실점팀이 나폴리죠. 수비에서의 힘은 확실하고 전방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루카쿠나 뭐 흐비차 또 뭐 순도 높은 골들이나 공격 포인트를 보여주는 뭐 네레스 이런 선수들은 분명히 괜찮은 부분인데 후방에서의 빌드업 자체는 어쨌든 옛날보다는 조금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맥토미니가 사실 뭐 빌드업 관련보다는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활동량적인 부분들에 도움을 주는 자원이기 때문에 골 수는 확실히 한창 좋았을 때 나폴리보다 좀 줄은 듯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토리노의 득점이 쉽지 않은 부분이 첫 번째고, 이게 조금 변수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때 1대1 무승부예요. 1대1 무승부. 나폴리도 득점에 있어서 시원시원한 느낌은 사실 없긴 하거든요. 토리노가 한 골 정도는 뭐 지난 경기처럼 코너킥으로 넣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게 걱정되나 싶으면 언더로 트는 거고, 아니면 뭐 토리노 반대 나폴리로 보는 거고, 나폴리 승에 언더 사이즈로 보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응? 일단 준비는 해놨어요. 준비는 해놨어. 냉장고에 맥주는 준비는 해놨어. 맥주 2캔 정도 이제 준비를 해. 제가 술을 잘 안 먹는데 이제 안주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스토리도 좋잖아 지금. 스토리도 지금 딱 좋아가지고 한 2캔 정도 일단 준비를 해놨는데 간만에 또 하여 어디가 이길라나 이거 진짜로. 어디가 이길까 형님들. 지금 뭐 슬롯 감독의 리버풀이냐, 약간 무너져가는 왕조 같은 느낌의 맨시티냐. 일단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사실 뭐 리버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맨시티의 수비 오바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부상자 쪽에서 리버풀이 그 알리송 골키퍼가 여전히 빠져있긴 합니다만 솔직히 최근에 켈러가 존나 잘하긴 해가지고 뭐 그거 하고, 코나테가 최근에 어쨌든 이번 시즌 폼이 굉장히 좋았는데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 전에 그 엔드릭한테 또 이상한 짓거리 당해가지고 오늘 부상으로 아마 못 나올 것 같고요. 측면 쪽에 브래들리도 그 아놀드가 빠진 상황에서 은바페를 굉장히 잘 제어했던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역시나 은바페 정도 막으려면은 몸뚱아리 버려야 됩니다. 오늘 부상으로 못 나올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 대신 이제 측면에 알렉산더 아놀드 정도는 출전이 가능합니다. 전방에 뭐 디오고 조타는 오늘 출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다른 자원들은 뭐 멀쩡한 상황이고, 맨시티 같은 경우 이제 뭐 여전히 코바치치랑 로드리 중원 자원들에 대한 결장,
미드필 아니 앞선 측면 자원 이제 제레미 도크가 불투명에 떠 있는데 맨시티 한 표라고? 오호. 맨시티? 이 타이밍에? 맞아 형님? 좀 무너졌는데 맨시티? 맞습니까 지금? 일단 맨시티가 가장 큰 문제는 리버풀이 잘하는 걸 뭐 누구나 알고 있고 맨시티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뭐 시즌 초반부터 얘기했어 나는 수비가 불안하다고 맨시티가. 근데 이게 좀 그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고름이 쌓이다가 결국에 터져버렸죠 최근에. 아예 수비가 개박살이 났어요 지금. 난 이런 수비는 맨시티 이런 지표는 처음 봐요. 맨시티가 지금 토트넘과의 리그컵부터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경기 동안 무실점은커녕 다 두 골 이상을 처먹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시티가 상식적으로 지금 당장에 어쨌든 승리를 가져가려면은 세 골 이상을 박아야지. 왜냐면 수비가 지금 두 골 이상을 매 경기 주고 있으니까 여섯 경기째 있는 부분인데 요건 어쨌든 간에 과르디올라의 어떤 최근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임할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뭐라 그랬더라? 일단은 나는 계속 뭐 그러니까 계속 싸우고 고군분투 할 거라고는 했으면 기회를 받고 싶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지금 성적 부진에 대한 그 앞으로 좀 개선할 기회를 받고 싶다고는 했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은 나는 나갈 거다. 내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좋았던 건 예전에 좋았던 거고 지금 못하니까 난 나가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저는 맨시티 선수들의 어떤 큰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합니다. 저는 과르디올라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인터뷰를 했다. 선수들이 어떤 매너리즘에 좀 빠지고 너무 쉽게 맨날 우승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빠진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어떤 그 선수들의 마인드 셋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할 만한 멘트. 어쨌든 가장 맨시티에 누가 제일 중요해 하면 선수가 아니라 사실 감독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랬던 부분에 있어서 리버풀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맨시티 정도 어쨌든 강대 강이라는 변수도 있고 해서 이 경기는 오바를 먼저 보고요. 저는 맨시티 승 쪽으로 봅니다. 충분히 뭔가 반전의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맨시티가 한창 안 좋았을 때는 오바로 계속 갔어요. 우리 뭐 최근에 맨시티 승 본 적 없잖아. 페노르트전 오바로 먹었고요. 토트넘전 오바로 먹었고요. 브라이튼전은 제가 패스했었나? 그랬던 것 같아. 패스했나 프렌 찍었나? 스포르팅전은 어떻게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 본머스전도 무승부에 뭐 틀렸었나?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최근 경기들은 어쨌든 간에 뭐 오바 찍어서 먹었었는데 요거는 저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오바도 괜찮아 보이는 포인트는 맨시티 입장에서 어떤 큰 반등의 물결을 만들려면은 아마 출전하는 선수들의 마인드는 우리가 이 경기에서 뭐 승점을 좀 따오자 1점이라도 어떻게 좀 따와서 지지 않는 경기를 한번 연패를 끊자 이게 아닐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맨시티 정도 되는 팀이잖아. 이긴다라는 마인드로 안필드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도 생각 안 할 것 같아. 그냥 오늘 우리 이기고 온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맨시티가 저는 솔직히 수비가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과르디올라가 갑자기 막 이상한 전술 들고 와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수비 전술을 들고 와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실점할 가능성이 높다. 맨시티가 이기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면은 뭐 승패가 어찌 되든 간에 다득점의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2.5니까 그 와중에 또 저는 역배로서는 가치가 나쁘진 않다라고 봐서 승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노바가 2.5인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뭐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2.5를 줬으니까 의심이 간다. 첫 번째 의심이 가지. 아니 씨발 야 맨시티 요즘 수비 개박살. 야 페너로한테도 3골 쳐먹고 홈에서 토트넘한테 4골 쳐먹는 새끼들 2.5? 리버풀인데?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씨발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인정. 두 번째는 누가 봐도 3.5를 줘야 되잖아. 여러분들 이거 3.5 주면 언더 갈 거야 오버 갈 거야? 나는 오바를 더 많이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배당을 방어할 수 있잖아. 배당 방어. 오바 주면 뭐 적어도 1점 지금 2.5인데 1.44배면 오바 주면 1점 오바가 아마 역배일 거예요. 3.5 주면은 1.9배나 8배 하다못해도 동배당 7배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다 오바 찍을 거잖아. 맞잖아. 지금 맨시티 경기 언더를 어떻게 찍어? 이거 줄 바에 이거 준다.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 2.5니까 의심해야 된다라는 것도 인정이고, 오히려 3.5로 안 줌으로써 어차피 다 오바 찍을 건데 애들 1.44배 이거 먹고 떨어져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저도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안 써. 어제는 나도 조금 이거 왜 2.5지 싶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별 신경 안 쓰기로 했고. 요 멤버십 고맙습니다. GC 형님. 몇 번째죠? 몇 번째지 까먹었다. 날라갔네. 리용대 디스 몇 번째지 까먹었네. 7번째 됐었나? 일단 요 경기는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일단 리옹이 여러분들 그 승점 아니 재정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강등 위기예요. 아시는 분들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재정 문제로 올 시즌 언제까지지? 올 시즌 끝날 때까지인가? 1억 유로 이상 1억 유로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1억에서 2억 유로 사이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 정도 이상 부채를 갚지 못하면은 재정적인 문제로 그냥 다이렉트 강등이에요. 다이렉트 강등이야. 그냥 답이 없어. 어쨌든 구단 자체가 지금 1부 리그에서의 생활에 대한 위기가 처해 있어서, 그래서 뭐 제가 최근에 리옹 경기를 분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분석 안 했어. 최근에 저 얘기가 나오고부터 한 번도 분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리옹 경기 좀 자주 분석했었잖아. 저 기사가 뜬 이후로 한 번도 분석을 안 했는데 지켜보고 싶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선수들이 어떤 태도나 어떻게 뛰는지. 근데 그래도 열심히 뛰어요 애들이. 일단은 뭐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리옹 입장에서는 몇몇 선수들은 재계약을 계약을 새로 해야 되잖아. 다른 팀으로 감으로써. 그래서 약간 FA 로이드 같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 뭐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유럽 대학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하니까 뭐 그거야 뭐 구단이 해결할 문제고, 우리는 우리의 프로 의식대로 계속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잘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단은 열심히 뜁니다.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안 흔들리고 열심히 뛰는 부분인 것 같고, 니스 같은 경우 주중에 이제 레인저스 상대로 홈에서 4대1로 유로파 경기를 완패를 했었는데, 일단 수비 쪽에 부상자가 굉장히 많아요. 센터백 쪽에 뭐 단테나 이런 애들 포함해가지고 측면 자원에서 중요 자원이 뭐 클라우스, 뭐 또 왼쪽에 바드, 뭐 미드필더 쪽에 은다이시미, 뭐 전방의 측면 쪽에 이제 제레미 보가 해가지고, 특히나 수비 쪽에 제가 말한 선수들 말고도 한 두세 명 더 부상이에요. 수비가 지난 레인저스 전에는 아예 거의 뭐 이상한 애들이 나왔어. 그러니까 수비수가 아닌데 수비수로 뛰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패스 하다가 뺏겨서 먹히고 뭐 해서 먹히고, 수비가 전혀 안 됐으면 전반에만 3골을 쳐먹었고, 이건 뭐 그냥 어쩔 수가 없지. 솔직히 감독 입장에서는 뭐 당장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플랜 1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도 니스 감독이 없잖아. 선수가 없어. 뭐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지난 경기 막 수비형 미드필더에 센터백 세우고 시켰는데 망했어요. 오늘도 어떻게 좀 바꾼다고는 합니다. 일단 실패를 했으니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되잖아. 첫 번째 플랜 실패했고 오늘 두 번째 플랜이 가동된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수비가 굉장히 불안하고, 리옹 입장에서도 어쨌든 뭐 실점할 만한 포인트는 있지만서도 당장의 선수들이 그런 재정적인 문제에 개의치 않고 어쨌든 열심히 뛰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뭐 리옹 승이나 뭐 아니면은 뭐 리드스의 수비적인 문제를 생각했을 때 다득점도 볼만하다. 둘 중에 좀 고르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툴루즈 대 옥세르. 요거는 제 생각에는 정배가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해요. 요즘 옥세르의 어쨌든 특히나 득점 관련된 좀 부분들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면서 최근 5경기 연속 무패고, 대신 툴루즈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변수적인 부분은 툴루즈가 실점이 많은 팀은 솔직히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옥세르가 또 원정에서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느냐, 뭐 또 툴루즈가 몇 골을 넣어줄 수 있느냐라고 좀 보는데, 저는 배당 메리트적인 관점에서 옥세르 프렌 2배당이면은 정배보다는 프렌으로 찍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반반인 것 같긴 해요. 이거 승 뜨든 프렌 뜨든 비등비등할 것 같아. 근데 배당이 2점대잖아. 이거 1.5배고 프렌으로 보고 어느거 다득점 보겠습니다. 하이덴하임 대 이제 프랑크푸르트.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뭐 하이덴하임 유럽 대항전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소포머 징크스에 좀 빠졌죠. 작년에 잘한 건 잘한 거고, 뭐 올 시즌 선수들이 많이 나간 것도 많이 나간 거지만, 어쨌든 간에 보통 첫 시즌 그러니까 뜬금없이 잘하는 팀들이 2년 차에 조금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어요. 그래서 뭐
징크스라고 얘기하잖아. 소포머 징크스라고. 완전히 좀 빠져 있고 특히나 전방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몸 상태가 안 좋아요. 하이덴하임이 좀 빡빡한 일정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이고 음, 근육 부상에 대한 불투명자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프랑크푸르트가 어쨌든 올 시즌에 수비가 좀 오락가락하긴 하는데 그래도 무실점 경기 자체는 뭐 적지는 않거든요. 때때로 이제 무실점 경기들, 집중력 좋은 무실점 경기들을 가져가고 있기는 해가지고 하이덴하임의 최근 공격적인 부분들 전혀 매서움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프랑크가 무실점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프랑크 승이나 내지 언더 쪽, 언더 쪽도 뭐 배당적인 메리트로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프랑크도 뭐 원정에서는 득점이 좀 지지부진한 경향들도 좀 있곤 해서 조금 근데 프랑크가 좀 기복이 좀 있긴 해요. 좀 역습팀이라 그래. 프랑크 역습팀이거든요. 역습팀은 저득점도 막 스근한 저득점도 뜨고 미친 개오바도 떠. 그래가지고 구석에 좀 까다로워 역습팀들이. 어쨌든 근데 승 언더 쪽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 인터밀란 패스하고요. 라요 대 빌바오. 이건 뭐 약간 찌그라는 느낌 아니야 형님들? 무찌그라는 느낌 아니야 이거? 빌바오의 문제가 뭐냐면은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우리 지난번에 빌바오 마인 주력으로 찍었잖아. 저 엘프스 저 스웨덴 팀이랑 했을 때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나 뭐 그 전에도 계속 드렸던 말씀이 저 뭐야? 응? 드렸던 말씀이 빌바오 이번 시즌 유로파 결승전이 빌바오 홈에서 펼쳐진다. 결정이 빌바오 홈으로 나가지고 그래서 유럽 대항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항상 풀라인업이야 유럽 대항전 지금 빌바오가. 오히려 리그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유로파 몰빵까지는 아니어도 비중 자체가 유로파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지난 그 바야돌리드 원정에서 빌바오가 정배받고 1대1 무승부를 띄웠었는데 저 때도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돌아갔었어 빌바오가. 또 아니면 뭐 선발로 또 뛴 애들은 체력적인 문제가 있었을 거고 오늘도 비슷합니다. 라요 원정 경기고 지난 경기 또 홈에서 엘프 상대로 풀 주전 냈잖아요. 물론 이제 빠르게 3대0 후반 시작하자마자 3대0 돼가지고 그 이후에 교체를 굉장히 많이 쓰긴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체력적인 문제 분명히 있을 포인트들 해가지고 무승부. 근데 이 배당이 너무 쓰레기다. 2.75는 내가 볼 때 선 넘은 것 같은데 무승부를 찍거나 아니면 한 골 싸움 언더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목이 매지? 레체 대 유벤투스 이거 무승부의 언더 보겠습니다. 무승부의 언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승부의 언더 쪽으로 보고 우리가 최근에 유벤투스 경기 뭐 잡아갔던 적도 있고 빌라전에 뭐 프렌 언더 다 왔었고 AC 밀란전에도 제가 이거 뭐 무승부 가능성 프렌 토리노 전에 유벤승 최근에 자주 갔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AC 밀란 때 유벤투스가 해볼만 하다고 한 거 뭐 빌라전 유벤투스가 해볼만 하다고 한 거 유벤투스의 득점력을 생각해서 얘기했던 게 전혀 아니죠. 수비 그리고 역배였기 때문에 프렌에 대한 접근 그랬기 때문에 뭐 둘 다 프렌 언더로 봤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둘 다 프렌 언더 뭐 밀란저를 무도 봤었고 했던 부분인데 역시나 득점은 못했어 유벤투스가. 근데 실점을 안 해서 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기진 못했어요. 레체 같은 경우 감독 교체를 하고 1승은 했어요. 감독 교체하자마자 1승을 했고 대신 그 상대가 베네치아입니다. 동네 북 한번 같이 나도 한번 쳐보자고 친 것뿐이야. 감독 교체를 해서 뭐 이긴 거는 뭐 흐름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개나 소나 이기는 팀은 그냥 한 번 이긴 것뿐이라 우리가 조금 더 감독 교체에 대한 그 흐름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레체라는 팀 자체가 실점이 많은 팀은 아니에요. 유벤투스가 여전히 전방에 블라우비치, 뭐 니콜라스 곤잘레스, 백업 주포인 밀리크 이런 선수들에 대한 부상, 미드필더 자원도 맥케니가 또 최근에 부상 당해서 계속 빠져 있죠. 뛰던 애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로카텔리, 뭐 케프랑티랑 계속 나와야 되고 파지올리는 최근에 이적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월에 떠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저는 무승부나 아니면 한 골 싸움으로 가면은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언더로 보겠습니다. 언더. 그리고 승패는 역시 너무 그래도 설마 이기겠어 싶은 느낌에 1대0이 0대0 1대1 정도 보고 우엠무로 이렇게 보고 마지막 소시에다드 대 베티스. 이거 소시 승의 오바 봅니다. 소시 승의 오바.
사실 소시에다도 홈 경기가 다득점을 찍기에는 굉장히 안 좋아요. 무조건 언더 찍는 게 이득이기는 해. 근데 오늘 경기만큼은 최근에 어쨌든 간에 베티스 같은 경우도 수비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대신 베티스의 전방은 부상자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미드필더 자원들도 되게 막 부상자들이 많고, 카르도스, 뭐 로카, 윌리엄 카르발류 피지컬 좋은, 그리고 2선 쪽에 포르날스, 뭐 부상자도 측면 수비엔 이제 베에린, 부상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골은 잘 넣어. 그리고 공격 전개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베티스가. 다만 수비가 불안해. 수비가 그 반대급부로. 어쨌든 미드필더 쪽에 로셀소만큼은 오늘 출전이 가능한 베티스고, 그런 부분은 뭐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는 않겠죠. 물론 직전경기 뭐 그 컵대회에선 퇴장, 유로파에선 퇴장당했는데 뭐 리그 경기니까 출전이 다시 가능하긴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시에다드도 어쨌든 반등을 이뤄냈고, 최근에 반등을 이뤄냈고 홈에서 승리하려고 할 것 같아요. 상대 전적이 근데 조금 쫄리는 게, 둘이 붙으면 무승부가 많습니다. 10번 붙으면 5번이 무승부야. 둘이 붙으면 당연히 무승부가 많이 뜨니까 0대0, 1대1이 굉장히 많이 뜨겠죠. 그게 조금 쫄리긴 한다 솔직히. 진짜 10번 붙으면 5번이 무승부야.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10번 붙으면 5번이 무승부라서 그게 쫄리긴 합니다만, 저는 흐름상으로는 승 오바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무해무 찍든가. 나는 승으로 보겠습니다. 승으로.